맥스 프리드 다음가는 리그 최고의 투수 카를로스 로도는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나이지만 이 강력한 안타 제조기 공격을 멈춰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탈삼진을 기록해야 할 이닝에서 그는 단 하나의 삼진도 잡지 못한 채 이미 주자를 내보냅니다. 청명하고 힘찬 야구 중계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네, 만약 그가 필요한 삼진 이상을 잡아낸다면 오늘은 좋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루제이스 타선을 삼진으로 잡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그는 그들을 아웃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지 않는 그가 상대하는 팀은 스윙 미스를 거의 하지 않는 도전자들입니다. 오늘 밤 로돈이 성공하려면 그의 체인지업과 슬라이더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투구는 양키스가 탈락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그가 두 번째로 마운드에 오르는 것입니다. 보스턴과의 와일드카드 라운드 2차전에서 등판하여 7회까지 3실점했지만 승패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정말 좋았습니다. 10경기 연속 6회 이상 투구했고 3실점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3차전에서 로돈이 상대할 타선은 이렇습니다. BC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양키스와 블루제이스의 대결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포스트 시즌의 운명을 건 이 숨막히는 경기는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리즈 첫 두 경기에서 23득점을 올린 것은 포스트 시즌 기록입니다. 스프링어, 슈나이더, 그리고 게레로로 이어집니다. 알레한드로 커크는 시리즈 1차전에서 홈런 2개를 때렸고 2차전에서도 타점을 올렸습니다. 달튼 바슈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최고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포스트 시즌 기록인 4개의 장타를 기록했습니다. 어니 클레멘트가 홈런으로 득점을 시작했고 산탄데레와 코너 팔레파, 안드레스 히메네스가 뒤를 잇습니다. 야구계에서 가장 키가 큰 주심인 6피트 7인치의 조던 베이커가 뒤를 지킵니다. 타석에 들어서는 에런 저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입니다. 그들은 2루심 댄 볼리노와 함께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할 것입니다. 블루제이스는 9년 만에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또다시 벼랑 끝에서 돌아오려 합니다. 조지 스프링어에게 투심과 포심, 체인지업, 슬라이더를 섞어 던지며 스트라이크를 잡으면서 경기가 시작됩니다. 스프링어는 엄청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밤처럼 1회 초를 잘 막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탈락 위기의 상황에서 항상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규 시즌 경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감독이 당신을 경기에 계속 남겨둘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매 이닝을 9회처럼 던져야 하며 팀이 기세를 잡을 수 있도록 앞서 나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스프링어에게 1-1 카운트, 공은 몸쪽으로 들어와 볼 카운트는 2-1이 됩니다. 이 타선은 자신감에 차 있고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양키스 투수 입장에서 이들을 보면 마치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몸쪽 패스트볼에 이어 바깥쪽 체인지업이 이어지는 투구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플레이트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스프링어가 좌익선상으로 파울 플라이를 날립니다. 아웃을 잡을 수 없을 때 선수를 맞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요점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자들이 상하위 타선을 가리지 않고 축제 분위기라면 그 말은 당신이 충분히 좋은 공을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B. 그들이 들어오는 어떤 공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플레이트 바깥쪽까지 커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틀 동안 삼진보다 홈런이 더 많습니다. 카를로스 로돈이 또다시 2위 카운트에서 스프링어를 삼진으로 잡아내며 이닝을 시작합니다. 카를로스는 그 강렬함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작년에 로열스를 상대로 나와서 초반 몇 이닝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고 결국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에런 분 감독을 위해 6이닝 이상을 던질 수 있다면 그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2세 베테랑인 그는 양키스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슈나이더에게 초구가 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첫 시즌은 모든 면에서 재앙이었습니다. 그는 한 해의 대부분을 부상으로 보냈고 평균 자책점은 7점대였습니다. 작년에는 기복이 심했지만 16승을 거뒀고 올해는 올스타입니다. 데이비드 슈나이더에게는 원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저게 바로 초고 스트라이크 비율 50%를 기록하는 공입니다. 이는 좋지 않은 수치입니다. 비록 2구째 공이지만 그는 저 공을 스트라이크로 던져야 합니다. 백도어 슬라이더가 들어갑니다. 이는 매번 공에 달려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 타자들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좋아요. 나는 단지 그가 바깥쪽으로 빠지는 체인지업을 던질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저 백도어 슬라이더가 엄청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년에 걸쳐 변화해온 투구 레퍼토리입니다. 이전에는 단지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였습니다. 그는 체인지업을 추가했고 싱커를 추가했습니다. 뉴욕에 왔을 때보다 훨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1, 2 투구입니다. 저는 이 타석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슈나이더는 14구 승부를 펼쳤고 3대2 카운트에서 7개 연속 파울을 쳤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들은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로돈의 토론토 상대 기록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백도어 브레이킹볼이 살짝 빠집니다. 양키스에 온 이후 블루제이스를 상대로 5번 선발 등판했고 1승 3패에 6.6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데이비드 슈나이더는 경기 전에 기자들이 로던에 대한 계획이 뭐냐고 묻자 우리는 그를 땀 흘리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좌완 투수의 승부구는 볼넷으로 이어집니다. 이 매우 공격적인 타선에서 데이비스 슈나이더는 예외 중 한 명입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많은 볼넷을 얻어내는 타자 중 한 명이며 첫 주자를 1루에 내보냅니다. 글쎄요, 이것이 바로 승부입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리고 로돈을 상대로 무엇을 해왔는지 말입니다. 그의 기록은 그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줍니다. 카를로스 로돈을 상대로 통산 17타수 10안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에게 공을 던져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때로는 그 남자의 실력을 인정하고 우익수 쪽으로 단타를 내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그를 플레이트에서 벗어나게 하고 몸쪽으로 무언가를 던진 다음 좋은 체인지업을 던질 수 있다면 바깥쪽으로 빠지게 해야 하지만 그는 공에 너무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1구째 몸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효과적인 투구입니다. 이제 투볼 노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변화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스윙으로는 중간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변화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공을 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라인 드라이브를 치는 갭 히터입니다. 2대0 카운트에서 그는 스윙했고 공은 중앙 깊숙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기샴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가 또 해냈습니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1회 초에 블루제이스에게 리드를 안겨줍니다. 양키 스타디움에서 그의 통산 14번째 홈런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남자. 제가 입에서 그 말을 뱉자마자 플레이트 위로 변화구를 남기면 안 됩니다. 이 변화구는 그가 정확히 노린 공입니다. 그는 뒤로 앉아서 이 공의 위치를 봅니다. 변화구가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 스윙과 그 투구가 그가 공을 띄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발사각을 노리는 유형의 타자가 아닙니다. 공을 많이 띄우진 않지만 저 투구와 위치가 그가 공을 띄우는 데 도움이 되며 바로 각본대로입니다. 그는 이번 포스트 시즌 3경기 모두에서 홈런을 쳤습니다. 조 커크가 아래쪽으로 공을 흘립니다. 네, 이는 타구와 공의 접촉, 안타, 삼진을 피하는 모든 것들이지만 블루제이스가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은 파워입니다. 양키스를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이기고 있으며 뉴욕을 상대로 9대1로 홈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커크가 그 홈런 중 2개를 기록했습니다. 블루제이스 포수에게 스트라이크가 들어옵니다. 이처럼 뜨거운 팀을 상대한다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공을 던지면 초구의 빠른 아웃카운트를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런 팀을 상대로 정말 좋은 공을 던지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압박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2패로 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수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단지 펀치 후 펀치일 뿐이며 블루제이스는 양키스가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충격적이지 않은지 아십니까? 토론토에게는 아닙니다. 아마도 당신이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팀은 밀워키 브루어스와 비슷한 집단적인 공격 철학을 가진 리더십 아래 적절한 시기에 번성했습니다. 2 카운트, 커크가 라인을 따라 공을 칩니다. 파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왜 한 팀이 정규 시즌 기록을 가지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그것을 반영하지 못할까요? 글쎄요, 당신은 다른 투수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을 상대하고 있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에 오면 기계적으로 완벽해야 하며 실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투수진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4선발이나 5선발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키스가 지난 몇 년 동안 부진했을 때 그것은 그들이 충분히 공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루제이스와 같은 팀을 보면 야구에서 가장 공을 잘 맞추는 팀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포스트 시즌에서 통할 것이라고 희망하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세 경기에서는 파워까지 더해져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브라이언 맥마은이 쉽게 처리하며 투아웃이 됩니다. 다시 한번 블라디 주니어의 세 번째 홈런을 돌아봅니다. 위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이 공은 완벽하게 중앙으로 들어왔고 타석에서 그의 흐름은 지금 최고조입니다. 그는 자신이 번성했던 바로 그 장소에 있습니다. 선두팀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죠. 경기 초반 뒤지고 있는 팀에게 뛰어들어 관중을 침묵시키고 에런 분 감독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합니다. 달튼 바로에게 스트라이크, 양키스에게 홈구장의 이점과 관중의 열기를 이용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바로가 파울을 쳐내며 0대2.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최고의 경기를 펼친 이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서 4개의 장타라는 포스트 시즌 기록에 타이를 이뤘습니다. 달튼 바로는 2차전에서 홈런 2개와 2루타 2개를 기록했습니다. 트리플로 정정되지 않았죠. 마샬, 계속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는 1차전에서도 장타 2개를 쳤으니 현재 8타수 6장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경기에 많은 득점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며 카를로스 로더는 힘든 1이닝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늘 그랬듯이 블라디 주니어가 있었습니다. 토론토든 뉴욕이든 상관없이 그는 최고의 방망이를 가져왔습니다.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이번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나는 조 카터가 되고 싶다. 그처럼 회자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해냈지만 포스트 시즌의 전설이 되고 싶다고요? 3경기에서 홈런 3개로 꽤 괜찮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키스 타선이 시즌을 구원하기 위해 제때 살아날 수 있을까요? 3차전에서 상대할 쉐인 비버를 상대로 2차전과 동일한 라인업입니다. 에런 분 감독은 일루수를 누구로 할지 고민했다고 했지만 폴 골드슈미트 대신 벤 라이스를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이스가 그의 파워로 한 번의 스윙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는 4번 타자로 남아 쉐인 비버를 상대합니다. 사이 영상 수상자가 트레이드 마감일에 영입되는 것은 흔치 않지만 비버는 토미존 수술에서 회복 중이었기에 까다로운 경우였습니다. 500일 동안 투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꽤 좋았습니다. 짧은 투구 동작 덕분에 구속에 비해 패스트볼의 위력이 좋습니다. 좋은 커브볼을 던지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도 보여줍니다. 쉐인 비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구입니다. 토미 존 수술 후 어떤 날은 완벽하게 연결되지만 어떤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스트 시즌에서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기셴이 일루수 쪽 땅볼로 물러나며 셧아웃. 쉐인 비버에게 첫 번째 타자가 물러납니다. 그리고 에런 저지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50% 이상의 출루율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홈런은 없습니다. 양키스가 탈락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는 커리어 통산 5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이는 미키 멘틀과 요기 베라와 함께 프랜차이즈 기록과 동률입니다. 개인적으로 비버를 상대로는 고전했지만 이는 쉐인이 토미존 수술 전에 전성기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케니가 말했듯이 저지는 여기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큰 스윙을 할 또 다른 기회를 가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주는 것을 하고 있다고 방망이를 이어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지만 그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의 다른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지가 중견수 쪽으로 안타를 날립니다. 뉴욕의 첫 주자입니다. 이제 그들은 후속타를 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덧붙여 말하건대 아무도 정규 시즌처럼 에런 저지에게 포스트 시즌에서 투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때로는 안 좋은 방식으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에런 저지에게 계속 기회를 준다면 그는 폭발할 것입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가 계속해서 중심 타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선의 다른 선수들이 자신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뭔가를 해낸 선수가 있다면 바로 다음 타자입니다. 코디 벨린저가 중앙 깊숙한 곳으로 뜬공을 칩니다. 바로가 잡습니다. 비버가 단 한 구로 벨린저를 아웃시킵니다. 일반적으로 포스트 시즌에서는 투수가 타순표를 받으면 한 선수를 동그라미 칩니다. 저 녀석에게는 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말로라면 상황이 어렵지만 말로가 되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발 투수들에게 주자가 많이 나가지도 않았고요.
선발이 물러난 후에야 양키스가 점수를 좀 얻었습니다. 여기에 벤 라이스, 이루스독 땅볼, 코너 팔레파가 잡지 못하고 실책. 코너 팔레파의 실책으로 양키스가 1회의 기회를 잡습니다. 그는 야구에서 최고의 수비팀 중 하나이며 그의 글러브 때문에 라인업에 들어섰는데 바로 여기서 그 글러브가 그를 실망시킵니다. 공이 가슴으로 막는 좋은 수비를 했지만 공이 한 번 튀었고 그는 던질 타이밍을 잡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저기서 탑스핀으로 공이 그의 가슴에 맞고 튀었고 그는 공을 줍지 못했습니다. 양키스가 돌파구를 찾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스탠튼이 존 안에 들어오는 부드러운 공을 치고 이 관중들을 폭발시키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가 존 안에 들어오는 평범한 변화구를 친다면 양키스는 리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초구 패스트볼 스트라이크. 2차전 직전까지 포스트 시즌에서 15타수 1안타였지만 그 경기에서 2안타를 치고 포스트 시즌 첫 2타점을 올렸습니다. 셰인 비버가 10월에 마지막으로 투구했을 때 여기서 스탠튼에게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주자 2명, 투아웃, 0-1 피치. 아주 좋은 변화구였고 플레이트 바깥쪽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쉐인이라면 바깥쪽에서 3인치를 더 훔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가 전매 특허로 삼아온 헛스윙 슬라이더 중 하나였고 수개월 전 블루제이스에 합류한 이후 최고의 구종 중 하나였습니다. 스탠튼에게 1-2 카운트. 양키스는 이 시리즈의 첫 2경기에서 홈런이 단 하나였고 포스트 시즌 5경기에서 3개뿐이었습니다. 스탠튼이 1-2에서 파울을 쳐내며 살아남습니다. 이제 그들은 패스트볼을 위쪽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3번 연속 바깥쪽 3분의 1 지점에 들어왔고 비버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눈을 플레이트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지가 2루, 라이스가 1루, 1-2 피치. 라인 드라이브 안타, 좌익수. 스탠튼이 양키스를 점수판에 올립니다. 저지가 득점하고 그들은 코너 팔레파의 투아웃 실책을 활용합니다. 2-1. 공이 펜스를 넘어가지 않은 이유는 변화구가 플레이트 위로 낮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존 안에 들어오는 변화구를 잘 치는 타자이며 만약 공이 높았더라면 3점 홈런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공이 낮게 들어왔고 그는 머리를 숙이고 쳤습니다. 그들이 패스트볼을 위쪽으로 던질 줄 알았는데 다시 느린 공이 들어왔고 4번 연속으로 슬로우볼을 던진 것이 스탠튼이 안타를 치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너클커브는 나쁜 공이 아니었지만 너무 많이 연속으로 던졌습니다. 스탠튼은 지난 경기를 포함해 3번째 타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제 재즈 치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규 시즌 30-30 클럽의 일원이었고 커리어 최고의 해를 보냈지만 이 포스트 시즌에서는 잠잠했습니다. 2스트라이크 2아웃, 주자 1-3루. 치즘은 3볼까지 골라내며 출루에 성공합니다. 결국 라이언 맥마흔을 대신해 대타로 나온 아세드라 로사리오가 얕은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며 1회는 2-1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양키스에게는 한 점을 만회하고 상대 선발 투수 비버에게 투구수를 늘리게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닝이었습니다. 이어진 2회와 3회, 카를로스 로더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니 클레멘트가 내야 안타를 치고 안토니 산탄데르가 범타로 물러났으나 다시 히메네스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양키스는 로돈의 분투에도 불구하고 실점을 막지 못합니다. 3회 초 데이비스 슈나이더가 큼지막한 2루타로 다시 리드를 잡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는 거르기로 나갑니다. 커크가 아웃되지만 달튼 바쇼가 적시타를 때려내고 이어 클레멘트와 산탄데르까지 연속 안타를 터뜨리며 점수는 순식간에 6-1로 벌어집니다. 로더는 결국 3회를 넘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가고 이제 모든 짐은 불펜과 타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양키스 팬들은 절망했습니다. 불과 몇 이닝 만에 이 시리즈가 종결될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역전의 발판은 뜻밖의 수비 실책에서 마련되었습니다. 4회 말 쉐인 비버가 잘 던지고 있었으나 오스틴 웰스의 높이 뜬 공을 대수비로 들어온 어니 클레멘트와 대타로 나섰던 에디슨 바거가 서로 미루다 놓쳐버립니다. 아웃 카운트 하나를 놓치면서 양키스 타선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트렌트 그리샴이 볼넷을 얻어내며 주자는 1-2로 드디어 에런 저지, 이 시즌 내내 홈런이 없었던 저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루이스 바를란의 101마일 패스트볼에 스윙이 늦었지만 저지는 다음 공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5-2 카운트에서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100마일 패스트볼을 때려 좌익수 폴대를 강타하는 3점 홈런. 양키 스타디움은 폭발했고 순식간에 점수는 6-6 동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해냈습니다.
단지 추격이 아니라 시리즈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동점 홈런이었습니다. 심지어 루이스 바를란을 상대로 0-2 카운트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의 공을 홈런으로 연결한 것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지는 373피트의 타구를 파울폴 안쪽으로 밀어넣으며 포스트 시즌 부진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날려버렸습니다. 양키스 팬들이 염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동점 상황에서 5회 말 선두타자 스탠튼이 삼진으로 물러나 분위기가 잠시 식는 듯했지만 이어진 타석에서 재즈 추즘이 브레이든 피셔의 공을 걷어올려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립니다. 양키스는 드디어 이 시리즈에서 첫 리드를 잡게 됩니다. 7대6. 이것은 단순한 리드가 아니었습니다. 6대1로 끌려가던 경기를 7대6으로 뒤집는, 경기의 주도권이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완전히 넘어왔음을 선언하는 홈런이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양키스 타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사리오가 2루타를 치고 벤라이스가 우익수 희생플라이로 8대6을 만듭니다. 이어진 카비에로의 적시타까지 터지며 9대6으로 점수차를 벌립니다. 실점 이후 양키스 불펜은 5이닝 넘게 무실점을 기록하며 토론토의 맹공을 완벽히 잠재웠습니다. 9회 초 마무리 데이비드 베드나르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토론토는 올 시즌 가장 많은 49번의 역전승을 거둔 팀이지만 이 리드는 너무 컸습니다. 베드나르는 조지 스프링어를 스플리터로 삼진 처리하고 이어 네이슨 루카스마저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투아웃을 잡아냅니다. 마지막 타석에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오늘 홈런 포함 3안타를 기록한 게레로는 3대1 풀카운트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지만 베드나르의 공을 파울로 걷어냅니다. 카비에로가 3루수 쪽으로 흐르는 공을 잡아 1루에 던졌고 공이 바운드되며 1루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가는 순간 양키스의 9대6 승리가 확정됩니다. 양키스는 6대1 열세를 극복하고 시리즈를 2대1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지는 이 시리즈의 영웅이 되었고 이제 내일 양키스는 캠 슐러를 선발로 내세워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리려 합니다. 양키스는 단지 한 경기를 이겼을 뿐이지만 이 승리가 토론토에게 압박감을 주어 내일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역전극의 에너지가 내일 게임 4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드라마 같은 경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BC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